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4종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였고,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이 다시 촉발됐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측은 역사교과서 단일화를 통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국가가 인정한 하나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정권에 따라 역사 기술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과서 검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뭐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권마다 그게 계속 바뀌는 게 이게 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제 생각으로는 정으로 나가더라도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뭔가 좀 잘 정돈되고 정확하게 표현된 정말 올바른 그런 역사의 교과서가 역사라는 게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오케이 좋아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죠. 아니요 왜 이렇게 자원 논리로 하시면서 아니 결국은 그럼 뭘 한 거며? 한번 보시죠. 제 말씀 듣고 제 말씀 보고 보세요.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교과서는 계속 반복하는 경제 끝나지 않는 역사 교과서 논쟁. 이번 주 생방송 EBS 교육 대토론에서는 역사 교과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해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바로 어제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토론회장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역사교과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언제나 뜨거운 논쟁을 부르는 질문입니다. 오늘 국정화 논란부터 합리적인 대안까지 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우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건홍 백영고 역사과 수석 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진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방청석에도 많은 학부모와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 중에 직접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교학사 역사교과서로 큰 논란을 겪은 뒤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자 하는 이야기가 잠시 나왔다가 잠잠해졌었는데요. 올해 교육부가 지난 8월 26일 그리고 바로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면서 국정화 논란이 다시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네 분 토론자분들의 진단 그리고 기본 입장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우조 교수님. 예. 현재 쓰이는 그 검정교과서는 편향된 의식을 가진 집필자들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이 오늘 토론을 하게 된 배경이고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교과서가 상당히 반헌법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그런 좌파적인 편향적인 교과서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한테는 이걸 가지고 가르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맹목적인 애국주의라든가 그런 어떤 폐쇄적인 국수주의 이런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의 풍요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선택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해서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한 우리나라 여기에 대한 것을 폄하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과거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공교육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 쓸 교과서는 정말로 잘 다듬어서 소수의 폐쇄적인 인사들이 쓰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수가 쓰는 정통 한국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네, 홍윤기 교수님께서는. 예,
그 평소 그 교육 이론으로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우리 홍우조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국사 분야까지 나서셨다 그래서 저로서는 반가우면서도 조금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참 여러 가지로 정열이 많으시다. 근데 또 안심할 수 있었던 건 저도 역사 전공자는 아니고 철학 전공자이긴 하지만 역사 철학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이번 학기 매년 2학기 동안 제가 역사 철학 강의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나가더라도 우리 홍우조 선생님이 계신 한 비전공자라고 하는 그런 때는 누명은 뻗겠다 싶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 걸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교과서 문제 갖고서는 지금 얘기가 될 때가 아니고요. 교과서 문제는 그동안 오랜 과정을 통해서 물론 문제가 많지만 저도 현재 교과서에 많은 불만이 있지만은 이걸 국정이냐 검정이냐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다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교육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기를 갖다 너무 작은 데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교육의 진짜 큰 문제가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가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이것을 갖다가 들고 나오고 있는 교육부의 문제의식이 도대체 뭔지 저로서는 납득이 일단 안 갑니다. 진짜 교과서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한번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학생들한테 한번 좀 학부모들한테 제발 좀 물어보고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뭐가 되는가 하면 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정교과서를 가질 정도로 저희 나라가 우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면에서는 홍우조 선생님한테 한 가지는 동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자랑스러운 정사를 가질 만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정교과서에 관련된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답답했던 것은 지금 만약에 현재의 교과서를 갖고서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교육시킬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이 교과서를 갖고 몇 년 교육받은 학생들이 모두 좌편향됐다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반대되는 반란자 그룹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 굉장히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면에서는 반헌법적이다, 편향된 의식이다, 아니면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무시했다, 풍요로운 어떤 세계 중심국가로 동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에다 모두 지운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 교과서가 감당할 차원이 반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역사 교과서의 현실과 어긋나고요. 어떤 역사 교과서도 현재 검정 통과한 교과서 중에 교학사 걸 빼고는 반헌법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교과서는 없다고 제가 지난 1월 달에 어느 토론에서도 확실하게 그 증거를 대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풍요로운 세계 중심국가라든가 이런 데 대한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완전히 뭉갠 검정 통과 교과서도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하지도 않을 논쟁을 갖다 끌고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논쟁 피고감을 느끼고 이런 논쟁을 불지핀 교육부가 현재로서는 제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건호 선생님께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좀 직접 집필하는 데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기본 입장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논쟁이 출발하게 된 그 발단의 어떤 고리 내지는 시점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국정에서 이 검인정 체제로 가는 것 자체는 거역할 수 없는 일종의 세계화적인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광복 이후에 우리가 쭉 추진해 왔던 하나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같이 발전적인 그런 기회를 가지고 이제 온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는 사회 발전 과정에서도 좀 역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 역사를 지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 내지는 교육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영 논리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렇게 가슴이 좀 아파요. 우리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검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국정으로 도입해보자라고 하는데 이 출발 자체가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예전에 2010년에 교육부가 이 교과서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교과서 발행 체제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프로세스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뭐 자유발행제까지도 고민이 될 만한 다양한 그런 교과서 체제를 좀 가보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국정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가슴이 아프고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해주셨고 또 이상진 대표님께서는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정화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부터 구한 말부터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8.15 해방을 광복을 맞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국민의 염원이 전부 다가 민족 자주 독립에 있었고 이는 강렬한 우리의 민족주의가 태동하는 그런 뿌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에서도 민족주의에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사관이 이제 하게 되고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 민족주의는 곧 민중사관에 입각한 민중사학으로 이렇게 돌려졌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어 왔는데 한국사에 있어서 역사 인식이 주체를 국민이나 국가가 아닌 민족으로 결정하고 민중적 관점으로 강조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편향되고 폐쇄적인 어떤 독고적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한편으로는 또 모택동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좌파의 민족주의가 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노태우 정권에서 이제 민주화의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사실상 이제 역사 교과서가 이제 민주화 어떤 물결에 편승해서 이제 검정으로 바뀌어진 건데. 네. 그래서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막스주의 역사학의 한 부류인 민중사학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 교과서가 결국은 이제 민중사학을 주장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2부까지도 수용을 하게 되고 또 2부까지 수용하다 보니까 2부에 있는 역사관을 그대로 교과서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국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이러한 그 편향된 잘못된 시각을 어떻게든지 바로잡아 보자. 네. 그래서 이러한 국정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기본 입장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좀 민중사관이 많이 반영돼서 좌편향되었다라는 이런 기본 입장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네 분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국정전환을 주장하는 측과 또 이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검정제는 개인과 출판사가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말하고요. 반면에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만들어서 모든 학교에서 하나의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는 주제다시피 검정제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제로 다시 바꾸자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주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홍호조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홍 교수님께서 역사가 마치 가볍게 또는 스님께서 역사가 마치 체육책에서 레슬링하고 유도를 체육책은 레슬링과 유도를 구분하지 왜곡하지 않습니다. 과학책에서 노새와 말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아주 특별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어리 중요하고 사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잘 아시다시피 민중사관, 계급투쟁사관, 막시즘 같은 그런 어떤 수정주의 사관, 그리고 주체사관 심지어 이런 것들이 아주 알랄이 배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종은 이미 좌편향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 교과서를 하나 다 일종의 전이라 해버린 거예요. 평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끝난 얘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그 역사 교과서를 다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압니다. 6.25는 북한이 남침한 걸.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북 간의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 충돌이 있었다. 엣지선 라인 때문에 남침이 유도됐다. 내전 학살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왜곡하기 위해서 이 북한의 남침을 왜곡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뒤섞어 놓습니다.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 하십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것입니다. 정통 역사학자 분석하신 부분인데 우리나라 교과서들이 1990년대 이후로 남한의 옛날에 우리 정통이라 했던 이기백의 한국사식론이 아니라
북한식의 조선 역사라든가 이러한 것과 거의 다 닮았다는 거예요. 용어라든가 심지어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용어라든가 그것은 미제강점기를 대조해서 만든 용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갖다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 일치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념의 얘기를 했으면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배운 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면 우리나라 검정교과서 여기 선생님 갖고 나오셨는데 정말 겉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속을 읽어보면 얼이 빠진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자유민주주의라든가 풍요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옹호하지 않고 반역사적인 그런 세습 독재를 눈 감아주고 옹호하는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이념 논쟁을 그만하자. 저도 이념 논쟁 하러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공교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정통 한국사 교과서를 새로 쓸 일이지 지금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지난 벌써 한 20년 동안에 이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교과서를 바꿔야 됩니다. 새로 써야 됩니다. 우리 홍우조 선생님께서 얼과 넋을 얘기하면서 얼과 넋이 들어간 어떤 그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에 된다는데 전 전적으로 150%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과 넋을 말씀을 하실 때는 얼과 넋이 어떻게 얼과 넋은 어떤 부분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철학의 정통 이론에 따르면은 얼과 넋은 전체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부분적인 일치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적인만 갖고 얼이 빠졌다 또는 네 얼은 저쪽에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걸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요. 철학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 우리 홍 선생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저걸 갖다가 준비할까 하다가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나 저로서는 감사하게 여겨지는데요. 일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겪었던 과거에 대해서 틀린 정보나 틀린 얘기를 알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 틀린 정보를 얘기하다가 바보가 되는 일은 역사 교과서나 역사 선생님들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6.25가 북한의 정규전이 6.25라는 정규전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그 나름대로 시작됐다는 걸 부인하는 교과서 한 권이라도 갖고 오실 수 있습니까? 제 얘기는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의 왜곡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와 적대시 되어 있는 쪽은 그릴 때 그 사람을 기술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게 기술해야 된다는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생각을 해보셔야 전혀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분명히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해 정규군의 투입에 의한 전면전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남북한 간에 상당할 정도의 잦은 교전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다는 건 우리 선생님이니까 아마 저도 충분히 이제는 원로가 돼가는 듯한 비애에 사로잡히긴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봐왔던 중에 진암 칠룡사 이래갖고 그때 그게 6.25 직전에 남북한 군이 서로 말하자면은 산 하나를 갖다 놓고 싸우던 그런 걸 갖다가 가르쳤던 도덕교과서가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북한군이 여러 가지로 찌그럭거리니까는 남한 쪽에서 사람들이 저쪽 토치카를 갖다가 수류탄으로 부쉈다. 그 6.25전 얘기였습니다. 6.25 때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옛날에 분명히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역사를 기술할 때는 특히 그것이 어떤 개론사일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시대적인 분위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바로 그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남북한 간에 대결의 분위기가 이미 그때 조성돼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증거가 되는 그 사실을 썼다고 해서 왜곡이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땐 유감이고요. 그 다음에 에치슨 라인에 의해서 북한이 오판을 했다는 얘기는 흔히 6.25 발반 원인을 얘기를 할 때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에치슨 라인이 그것을 북한을 갖다가 말하자면 유인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쓴 교과서 있습니까? 선생님, 저하고 선생님은 역사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만 저는 역사 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배우고 부정국도 했습니다. 부정국도 했는데 다만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역사교과서.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지금 쓰이는 역사교과서의 제가 조금만 더 얘기 드릴게요. 내용이니까요. 뭔가 하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 역사를 강점기라는 말을 갖다가 북한이 썼다고 해서 우리가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그거죠. 문제는 뭐가 되냐면 쓴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북한 사람 그렇게 무서워하실 거 없습니다. 북한 사람 있으면 우리도 안 써야 된다. 이렇게 위축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다는 건 국제법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북한이 강점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럼 일본을 갖다 놓고 합법적으로 그럼 점거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대응되는 말이 미제 강점기라는 얘기입니다. 미제 강점기라는 말을 우리가 쓰진 않지 않습니까? 홍 교수님 잠깐 홍호조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역사를 왜곡했다 얘기는 사실 역사는 사실의 근간은 분명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 소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가 우리 것 얘기하는 것이 1960년대 후반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유신 시대에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통했습니다. 그렇죠. 둘 다 왜곡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현행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아주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것도 자주고 이것도 주체고 이것도 자유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체사상을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정말로 북한이 얘기한 10원칙, 김일성에 대한 절대 우상화 이런 것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사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여주게 되면 학생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북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왜곡이라고 봅니다. 왜 이것은 택하지 않고 이것만 택하는지요? 저렇게 가르치셨다면 전 유감일 텐데요. 아니,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수님, 저도 왜 사실을 자꾸 왜곡을 합니까? 아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지난번 교과서 같이 이제 교과서 집필자 입장인데, 저는 저 자신의 그 사상적 스펙트럼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철저하게 중도 우파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자평하고 있거든요. 교과서 집필자가 다 좌파적이다. 이거는 교과서 집필자에 대한 일종의 공격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결과는 말하는 거죠. 적어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수업할 때는 중고등학교 과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는 뭐 인물 중심이라든가 또 중학교는 정치사적 어떤 사실적 내용 중심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하지만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적어도 역사의 어떤 변화와 발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좀 시각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팩트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팩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적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지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예를 들면 에치슨9 그걸 가지고 북한 남침을 유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사는 제 생각에는 없다 이렇게 보고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이제 됐다라는 그건 적어도 교과서는 오판의 근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것을 유도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주체사상 문제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니고 북한은 이런 체제 속에서 북한 체제가 가고 있다. 또 비교해서 우리 남한은 광복 이후에 어떻게 민주화와 경제 발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하나의 소재지. 저걸 가지고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교사가 저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그 검정 과정에서 교육부의 검정 수정 지시가 없었다면은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해방 후에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끝납니다. 학생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교육부가 이렇게 지시합니다. 모든 교과서에 대해서 그것은 소유권이라 경작권만 있는 것이지 소유권이나 매매 이전은 못한다. 분명히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고쳐진 것이지 이거를 교과서에 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래서 그대로 교육부가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홍 선생님한테 한 제 가지. 얘기는 그래서 이것이 지필이 더욱 교묘해졌을 뿐이지, 물타기가 됐을 뿐이지, 여전히 기본 논조는 민중사관이고, 마르크스 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가 역사 철학을 하면서 사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개입했을 때 역사에 있어서 객관성이 어떻게 보장되는가를 갖다 놓고 학생들한테 세미나를 시키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됐다, 잘못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논할 때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소재를 갖다가 정확하게 복구를 시켜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말로 내가 비판하기 좋게 만들어 놓고 비판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 전자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일단 저쪽이 쓰는 영어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하는 것이 역사의 전도지 북한 사람처럼 이쪽을 왜곡시켜 놓고 이쪽이 나쁘다라고 하는 걸 똑같이 닮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나라 교과서도 아까 주체 사상을 그대로 선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 10원칙도 나란히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육부가 어쨌든지 간에 이런저런 수정을 하라고 해서 수정을 한 교과서들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죠. 지금 아까 선생님이나 이상진 선생님께서 좌편향되고 말하자면은 이게 지금 말하자면 대단히 민중사관이고 계급사관이고 막수주의 사관이고 주체사관이고 이렇게 된 교과서를 내놨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러면은 교육부는 이와 같이 불온하고 반대한민국적인 교과서가 나오도록 방조한 역대 교육부 장관에 대해 갖고서는 먼저 얘기를 좀 걸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 역사 좌편향 문제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저자들을 모셔다 놓고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건 나라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8개 교과서를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좌편향된 것이 이제 5종류, 그 다음에 그대로 수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2종류, 그 다음에 교학사는 대체적으로 이제 괜찮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는데. 교학사가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나왔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우선 아까도 여러 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계급투쟁사관, 이건 막스레닌이 주었던 계급투쟁사관, 이게 우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계급투쟁사관으로 역사를 갖다 몰고 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첫째는 계급투쟁사관으로 써졌다는 게 큰 문제고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있다고요, 이게. 정통성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쪽 북한을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미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은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크로즈시켜서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그야말로, 좋은 역사관을 가지고 배출이 돼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 정권 수립과 주체사상을 미화했다. 바로 이제 아까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 같은 내용인데,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주체사상만 딱 집어다가 그렇게 해서 따지면 판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체사상 밑에서 주체사상 10대 원칙이라든가 이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주체사상에서 무엇이 어떻게 돼서 주체사상을 우리가 공격을 하냐 이런 것들을 정정당당하게 그걸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비교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다. 네. 그 다음에 6.25 전쟁 남침이라는 거, 왜곡이라는 건 이미 그것은 내가 볼 때 이제 브룩스 커민스가 주장한 그런 내용이 그 본인 자체도 지금 이제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독재를 한 부분은 있기는 있지만은 또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산업화를 일궈낸 그런 훌륭한 대통령으로 일단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오히려 독재자로만 매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선생님 제가 잠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저희가 나왔던 얘기가 지금의 한국사 검정교과서 대부분이 대한민국이 이룬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폄하하지 않느냐, 좌파사관의 영향을 받아서라는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로 가자라는 연태까지 얘기들 말씀 나오셨는데, 이건홍 선생님께서 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현장에서 역사를 지도하는 교사들을 너무 이렇게
좀 인정을 못 하시는 듯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 토지개혁의 문제, 뭐 사실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미 그 교과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또 이제 주요 주제는 아니니까 더 거론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장에서 그 선생님들이 역사를 지도할 때 뭐 민중사관이다 또는 계급투쟁이다 뭐 이런 용어는 제가 알기로 이미 그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무슨 역사의 발전 과정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민중사관에 입각해서 또는 계급투쟁에 의해서 역사가 변화하고 발전한다 이런 식의 그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이제 우리 특히 근현대사 같은 경우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가 그 폐허를 딛고 식민지 경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이루었지 않습니까? 민주화, 그렇죠. 그런 내용이 경제화. 다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과서가 그것을 충분하게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독재의 문제,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세습체제의 문제,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일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거냐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북한이 건국 과정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남한은 건국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북한으로 가야지요. 그런 교사들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1948년 2월에 이미 북한의 인민위원회라든가 어느 정도 국가틀을 갖추었는데 역사 기술상으로 보면은 아주 뒤에 나왔어요. 대한민국이 먼저 정부 수립을 하고 이승만이가 정권 발언을 먼저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의 정권이 수립된 것이냐 대응돼 갖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의 거예요. 수준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불안한 시각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그런 어떤 나타난 팩트의 문제이지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이 기다렸다가 건국 수립, 북한 정부 수립 과정을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것들은 그 책임의 소재를 누가 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계산된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과서를 그런 교과서 쓰지 말았어야죠. 아니 교과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네, 저희가 잠깐 좀 더 이어서 좀 다음 이슈로 좀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뭐 여러 말씀 주셨는데 국정교과서로 사실 이 바꾸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국정교과서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됐던 것이 이제 역사교육이 정권의 수단으로 뭐 악용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홍영기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은 역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 국정이냐 검정이냐는 것보다도 역사 과목을 갖다 암기 과목으로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도무지 어쨌든 역사 과목 생각만 하면 머리에 진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역사를 돌아보지 않게 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역사에 대한 관심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들게끔 만들었는데 도대체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 어떻게 됐느냐를 체험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역사교육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국정이냐 검인정을 들고 나올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를 통해 갖고 이걸 들고 나온 분들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도의 순수성을 갖다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아까 외람되지만 우리 이상진 선생님께서 만약 거기에 이렇게 역사 좌편향이다 8개 교과서를 검증했더니 했던 이런 것을 5가지를 나열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교과서가 8개 중에 있다는 걸 저한테 설득시키실 수 있다면 전 그 교과서 축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한마디로 말해서 계급투쟁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역사 교과서들은 너무 사실 나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 그랬을 때는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걸 부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헌법 전문 얘기입니다. 헌법 이것에 위배되는 교과서가 있다고 입증이 되고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저는 선생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그런데 저는 도리어 옛날에 역사 교과서 포럼이라든가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분들이
대한민국 건국절을 갖다가 45년이 아니라 48년으로 하자는 이런 대단히 반대한민국적이고 기본적으로 3.1운동을 부정하는 이런 식의 사관을 들고 나와갖고서는 개국을 한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런 교과서를 추방하는데 앞장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지금 현재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 의도의 순수성을 절대 제가 볼 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사를 가지길 개인적으로 대단히 바라지만 말이에요. 예, 저도 역사 교육과는 이해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저는 이해관계가 저는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교육학자로서 우리나라 공교육이 올바른 바탕 위에 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헌법 전문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에 나타난 그 3.1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얼마 전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의 그 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4권의 책이 저는 일부러 고의로 4권에는 삭제했다고 있고 4권에는 빠졌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권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 중에 한 교과서는 이 강주룡이라는 이 여성노동운동가를 내세웠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소위 제국주의 감리교단에서 설립한 이화학당을 다녔고 유관순 열사는 노동자 농민이 아니라 당대의 지식인 엘리트였고 유관순 열사는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기독교인이고 유관순 열사는 폭력적인 무장투쟁을 한 게 아니라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관에 따르면 역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고의로 삭제했다. 라고 추정을 하시는 라고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을 하시는 거죠. 그 대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가서 따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면이 부족하다. 초등학생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더 가르칠 필요도 없다. 그게 무슨 핑계입니까? 그런데 강주룡은 어떻게 지면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고등학생이 그 또래의 유관순 열사나 강주 학생운동이라든가 6.25 때 학도병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드려야지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빠뜨립니까? 저는 그걸 증거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욱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첫 번째는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제 초중고의 교육 과정의 위계상 이제 그 대중교육 차원에서 그 마지막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초중고가 현재는 거의 통사 중심으로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초등은 주로 인물 중심, 중학교는 이제 정치사 중심으로 학습을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학교 역사는 그 과정의 마지막 종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위계상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 민족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3.1운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오늘날 우리 정부가 이제 계승을 하고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유관순을 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주룡 같은 경우는 식민지 시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는 뭐 이렇게 알아야 될 인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 것 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국사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이 2, 3학년 때 중학교 역사를 배우고 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누락됐다라고 하는 교과서들은 되게 그런 위계선상에서 보면 이미 중학교 교과 과정에 충분하게 그런 인물사 중심의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설사 교과서 중에 일부가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3.1운동 과정을 이야기할 때 유관순 내지는 제합리 그 사건 학살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3.1운동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늘 역사가 우리의 역사다. 그 아까 말씀하신 학도병의 문제라든가 광주학생 문제라든가 3.1운동 시기 학생들의 참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했던 그런 역사란 말이죠.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인물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왜 역사책에 그러한 것이 네. 인물 탐구가 한두 명입니까? 네. 마치 초등학교만 인물 탐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닙니다. 네. 고등학교에도 엄청나게 물론이죠. 많은 그럼요. 인물을 탐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제가 강주룡도 나오고 네. 유관순 여사도 나왔다면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하나 근데 유관순이 나쁘기 때문에 뺐다라고 또는 유관순을 비난하는 사실을 기술한 역사 교과서가 있습니까? 선생님,
비난을 한 게 아니라 역사를 숨기고 여기서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왜곡이라는 거예요. 삭제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4가지 근거에 따르면은 사실 역사적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충분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탐구 중심의 고리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신문 보도를 보면서 저도 사실 좀 의아했어요. 왜 이것이 이 시점에서 나왔나 하고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오히려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국정체제 이후예요. 그러니까 국정체제에서는 유관순에 대한 그 인물 소개라든가 활동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근현대사 교과서가 독립돼 나오는 과정에서 풍부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더 보완된 그런 역사적 내용이죠. 오히려 보면 김대중 정부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어릴 때도 배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물론 저도 배웠습니다. 그 교과서는 지금 하십니까? 같은 교과서처럼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각주에 써 있다든가 또는 보조단에 써 있다든가 이런 정도였지 오히려 지금 교과서들이 훨씬 더 국정 시기보다 이런 유관순을 포함한 식민지 시기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인물들을 발굴하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한 소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좀 그 유관순 문제는 제가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인물 중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고등학교는 초중에서 다른 인물 중심은 또 다를 수가 있겠느냐.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인물 중심을 다뤘으면 그 인물 중심이 대한민국의 역사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히려 더 세세하게 파다들면서 이야기를 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유관순을 뺐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홍우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뺐을 것인데 뺐다고 하는 것도 저도 이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그냥 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이걸 들으면 유관순을 빼면 안 되죠. 그럼 육사적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역사적 의의를 다루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유관순을 뺀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네 얘기는 유관순을 삽입이 되고 네 개는 뺐다고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어떤 그 편향된 어떤 시각에서 뺀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정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바로 잡으려면 국정체제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5만 원권 지폐가 처음 나올 때 말입니다. 뜻밖의 저한테 한국은행 쪽에서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누구를 올리면 좋겠느냐. 저는 유관순을 추천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신사임당이 돼가고 저로서는 제 고향 분이긴 하지만서도 저는 신사임당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사임당을 추천을 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신사임당이 빠졌느냐 들어갔느냐 했을 때 유관순 이분에 대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걸쳐갖고 그 나름대로 나왔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반드시 나와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주룡을 넣은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물 탐구를 한다 그랬을 때 초등학교 때도 유관순, 중학교 때도 유관순, 고등학교 때도 유관순. 그러면 독립운동한 여성이 유관순 혼자입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강주룡이라는 분이 노동자 평양 여성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라가 멀어졌으면 여성 노동자라도 나와서 싸워야지요. 그렇게 돼서 이런 노동자들도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을 발굴을 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에 다 동조했는데 군인들도 동조했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나치에 저항한 군인이 있다는 걸 국가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밝혀갖고 한 명이라도 있을까봐 전부 해갖고 국사에다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유관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이것이 뭐 좌파다 우파다를 가르는 그런 잣대가 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을 빼면은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얼이 없어진다. 그런 걱정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순간서부터는 좀 붙들어 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유관순 열사의 그 항일 독립운동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그 사관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 그 국정교과서 전환과 관련해서 초중고 역사 교육만큼은 하나의 정사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누셨고, 또 한 가지가 여기에 대해서 반면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보는 측에서는 국정교과서가 될 경우에는 교육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우려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우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신이나 오공시대의 국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통 한국사 교과서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죠.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남한은 부자지만 나쁜 나라, 북한은 가난하지만 착한 나라라는 어떤 한쪽에 외눈박이 역사관을 가지고 쓰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사관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미 하나의 사관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사관으로 통일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검정교과서가 비용상 그리고 인쇄 문제상 소수의 사람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분야나 시대별로 전공자도 갖추지 않고 5 내지 9명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불만 처리센터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량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통 역사학자나 중견 원로학자들이 이 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8.15라든가 6.25, 4.19를 겪지 않은 소장학자들이라든가 역사를 전문으로 연구하지 않은 전교조라든가 전형 소속 교사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주로 역사를 씁니다. 지금 이 통계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선생님들은 점점 가면서 중년 학사들이 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따 시간이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분들이 쓰게 되면은 펜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이제 2017학년도부터 아까 홍 교수님께서도 매우 이 역사교육, 암기교육이랄까 선택적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이 되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 선생님들께서 다 같이 철회 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강행될 경우 선생님들도 8개 교과서를 다 종합해 봐야 될 것이고 학생들도 다 봐야 될 것이고 학부모들도 다 사줘야 될 것. 누군가 EBS 교재처럼 하나로 통합한 문제집이라든가 참고서를 또 사야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또 사교육 부담이라든가 학습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관의 문제, 그리고 소수가 일부의 사람들이 전공자 없이 쓰는 문제, 그리고 소장학자들만 모여서 소장학자들이라든가 교사들만 쓰는 문제, 그리고 중견 원로학자들이 지금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홍 교수님 말씀에 지금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요. 하나는 이거 사관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 교과서 발행 체제, 현재 검인정 체제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먼저 사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검인정 체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홍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길게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는 한국사에 대해서 현재 국정교과서가 그러니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국정교과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현재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분명히 정통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흠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직 통일의 과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통일되지도 않은 나라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한국사를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 때는 상당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앞으로 전개되지 못할 여러 가지 입장에서 국가의 움심폭을 상당히 좁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헌법적인 근거에 입각해갖고 그 나름대로 통일이 이룰 때까지는 그 나름대로 한국사에 있어서 어떤 정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할 정도로 조금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지금 답답한 것이 이겁니다. 8개 교과서가 일단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홍 선생님 말씀의 원칙론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절대 동의를 안 되는 게 여기 원칙에 볼 때 제가 본 교과서, 검정 통과 교과서 중에 단 한 교과서가 반헌법적입니다.
그게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점에서 그러한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3.1 운동서부터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총체적으로 저항해 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건 제가 볼 때 제가 역사 사실 전공자는 아니지만 역사 철학 전공자로 볼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될 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재 국정교과서 집필을 주관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관의 주체가 현재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헌법적 근거의 정도 선에서 우리가 다양한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역사를 다양하게 펼쳐 보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흥기시키고 그 나름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논의를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좌편향이라든가 하다못해 우편향이라든가 저는 이런 것 갖고 지금 싸울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가 이전에 유신 때나 또는 50 때 그런 반공을 내세워갖고 국정으로 인해서 정권에 나팔선 노릇을 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맞습니다. 우리는 몰아냈습니다. 예. 그거 깨끗하게 치워진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 점에 있어갖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쌓여진 상식선에서 지금 현재 검정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역사 교과서를 지금 8권을 다 어느 정도 다 보고 왔습니다. 저도 보고 봤습니다. 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형식상이라든가 절차상으로는 검정에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과정 기준에도 맞죠. 해서서도 있죠. 집필 기준도 있죠. 검정 기준도 있죠. 영어 통일도 됐죠. 그러나 제가 본 정작 아니. 지금 사관의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부분에 어긋나는 교과서가 있으면은 저는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어긋났습니다. 정작 집필 기준이라든가 심사 기준에 보면은 사관을 체크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사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그물을 던져놓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은 역사교과서라는 건 1969년 체제, 이 선생님은 잘 아실 겁니다. 69년 체제 이후로 여러 번 그런 어떤 내용 전개 중과안들을 수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기에 이러한 내용 전개 중과안들을 만들었고 또 그런 분들이 민중사관을 가진 분들이 이것을 주도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중과안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제가 보여드린 대로 북한의 역사 교과서랑 일치도가 대단히 높아진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가 검증을 해놓으면은 누가 검정 교과서를 쓸 것이냐, 누가 준비된 집필자가 될 것이냐. 사관의 문제를 잠깐만요. 네. 검정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사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 토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좀 그 검정 체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테이블 위에서 8개의 한국사 교과서 종류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8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국사 교과서 이런 국정화 전환 논란이 나오게 된 배경이 현행 검인정 제도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발행 체제를 개선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궁금한 게 검정 체계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건호 선생님께서는 한국사 교과서 집필도 참여를 하셨으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들이 이제 마련이 돼서 교과서를 집필을 하면 이제 국가가 이제 마련한 그 기준들을 이제 적절하게 담보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하는 과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 걸친 그 심사를 이제 2단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완성된 교과서가 이제 심사 과정에 제출이 되면 기본적으로 역사 전공자들이 중심이 돼서 연구위원들이 이제 기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1단계죠. 근데 그 기초 조사에서는 이제 내용적 오류라든가 오탈자의 문제라든가 뭐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하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연구위원들이 자기 주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지난번 통과된 교과서에서는 이 연구위원들이 이제 8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과된 교과서가 8종이거든요. 그래서 8분이 8종 교과서를 다 검토하기도 이제 우선 문제가 좀 있다, 이제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검정 기준에 따른 이제 심사, 본 심사가 되는 거죠. 이게 2단계인데 이게 검정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검정위원들이 지난번 교육과정에서 이제 7분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종을 다 검토해야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철저하게 스크린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기초조사 때는 한 20일, 25일 정도, 20일에서 한 25일 정도,
그다음에 본심사도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그래서 이제 일부는 한 보름 정도는 이제 자기 집에서 재택심사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합숙 심사를 하는데, 이 연구위원들 심사, 기초조사도 그렇고 본심사도 그렇고 그 동일한 과정을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 과정 자체가 많은 교과서의 오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내기에는 인적 자원이 우선 부족하고 기간이 부족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보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국가적 검증 시스템을 만들 거냐 이게 이제 문제고 그리고 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이 보통 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 1년 반에 걸쳐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교과서를 집필을 하는데 그 8종이나 되는 교과서를 심사하는 과정이 이렇게 단기간에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스크린을 충분히 해야지 검증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점들을 계속 하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홍 교수님께서 그 검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따라 보면 검정위원회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 검정 과정을 강화하거나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빠졌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집필자의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 보면은 굳이 국정체제로 안 가도 되는 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소장학자 그렇게 뭐 6.25라든가 5.16이라든가 4.19라든가 이런 것을 겪어보지도 않은 그런 소장학자들이라든가 또는 이 젊은 그런 아마 저도 아마 20대로 아마 30대에 썼으면 아마 그렇게 썼을지도 모르죠. 그런 분들이 주로 집필자를 참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78년, 81년 전후에 갖고 우리나라 고대 상고사 때문에 많은 중견 역사학자들이 법정에 출두했고 친일파로 몰려갔고 그리고 그분들이 국회에 가서 공격적 질의를 받고 면박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다 역사 교과서 집필해서 펜을 다 꺾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참여 안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검정이라는 마당을 깔아놓으면 누가 참여하냐면은 제야에서 역사연구소를 만들고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제노사이드 학회 연구회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전교조 전영모 이런 분들은 언제라도 검증이 고시되게 되면은 교과서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한국 역사학이라든가 역사 교과서를 쓰는 이런 문제는 이미 민중사관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다 장악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검정 체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은 조금 더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계신데 방청석에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법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이해란 학부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금 한국사 교과서 국정으로 지금 전환되어야 되냐 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배웠던 역사가 최고인 줄 알고 자랐고 그러고 컸어요. 그런데 이제 검인증된 교과서가 나온다고 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작년에 이 역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게 편중화가 된 교과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좌편향도 아니고 우편향도 아닌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를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로서 걱정되는 거는 이 8개의 교과서를 이제 이 개중의 교과서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편중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도 혼란이 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좌파 우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교육부에서 나서서 정말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정사를 펼쳐주시는 게 학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화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번에는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역사교육과에 다니는 박광현 학생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3학년이면 이제 몇 년 후에 역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역사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이번 한국사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 국정화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특히 저는 역사 교육의 입장에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사 국정화는 역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역사 교육의 목표란 과거 사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배우고 이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안목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사가 국정화된다면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하나의 해석만이 유일한 진실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현장에서 지금 그 한국사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역사교사 모임과 역사교육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교 현장 교사의 97%가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2.6%만이 국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과 조화를 이루어 시행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은 공허한 것이며 공허한 것이고 또한 그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지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한국사 국정화를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한국사 어떤 거민정 체제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교과서가 다양해도 학교 현장에서는 하나의 교과서로만 배울 수밖에 없는데 과연 다양한 어떤 관점을 습득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교실 현장에서 다양한 교과서를 여러 개 펼쳐놓고 수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교사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 앞서서 교사가 다양한 교과서의 다양한 관점을 습득해서 수업을 들어감으로써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 교육의 목표인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국정화는 좀 반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학부모님 한 분의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순 학부모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자녀가 중학생에 네네, 중학생이고요. 네, 자녀 교육을 생각하실 때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로 이렇게 전환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의견에 찬성하는데요. 현재 8종류의 출판사가 이제 교과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 학부모나 학생의 선택권이 없이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 아니면 학교장께서 이제 거의 선정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유관순 열사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교과서 내용이 없다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너는 이런 교과서 배워서 이런 걸 아는데 너는 왜 이런 사실을 모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통성 있는 역사 교과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신 지필진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신 지필진들이 같이 공동으로 집필을 해서 하나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학생들의 역사 의식을 좀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국정화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예비교사인 교육대학교 학생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경인교대 2학년 서혜빈 학생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저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역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현재 사람들의 시점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게 되면 특정 사람들이 본 시각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구성이 될 것이며 학생들은 그렇게 구성된 교과서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교과서가 맞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교과서가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학생이 직접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역사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희 제가 얘기를 한마디. 아까 이제 거민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자세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거민정 제도에 대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그 연구위원으로 했던 그 교수님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내용을 검토하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현재 거민정 제도 현재 제도 가지고는
절대로 내용 수정서부터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체제 말고 결국 국정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을 하나 검인정 체제에 대한 제시고요. 어떤 문제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지금 방청 패널에서 말씀 나누신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공교롭게도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국정교과서 전환에 반대하시는 입장을 또 우리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찬성하시는 입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비 교사들은 또 이 국정교과서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만큼 이 역사교과서 이 발행체제 전환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데요, 홍윤기 선생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저와 있는지 홍우조 선생님이 꿈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북한하고 베트남 정도입니다. 별로 그렇게 본받을 나라는 아닌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가 현재와 같은 변화 상황에서 한 나라가 어떤 한 관점을 강요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조금 좀 별도로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교과서 나와서 혼란스럽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한다면은 교과서는 여러 가지지만 참고서들은 이 책 저 책 보고 모두 다 종합을 해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참고서 다 사주실 거죠. 그러니까 역사 참고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 군데 나온 관점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역사에 있어서 아까 우리 예비 교사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많으니만큼 역사에 대해서 어떤 시비가 들어오더라도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논변을 해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역사의식이 단단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암기 과목으로 돼 있고 논변 과목으로 안 돼 있거든요. 전 이런 점에서 역사 교육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되고 조금 전에 그 홍기 교수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우리가 뭐 본받으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는 아마 국정교과서를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사용하는 나라들은 북한을 본받아 갖고 우리가 국정교과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숫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가치 판단 부분은 이제 사실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패널이 묘하게 이제 학부형님들은 국정,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검인정 체제인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부형님들은 학습 부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시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거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다양한 교과서가 있음으로써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서 문제뿐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지도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특정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교과서는 물론 학교에서 하나만 이제 선택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교과서 안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습 방법이라든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가 뭐 이런 해석에 관한 문제는 큰 고민이 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것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라는 문제. 저희가 그러면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역사 교과서 논란에 대한 좀 해법을 좀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홍우조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신데 당대사는 역사가 아니니까 제외시키자라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항상 일관된 저의 주장입니다. 50 때라든가 유신 때도 당대 정권을 홍보하게 된 것이 바로 당대사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당대사라는 것은 최근 20년, 3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사를 다루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대사,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실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시기를 역사로 쓰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흔히 밴드웨곤이라고 하잖아요. 마차들이 먼지를 이렇게 뽀하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속에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느 방향으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따듬을 때도 그렇고 또 포항제철소를 세울 때도 그랬고 심지어 청계천을 복원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토목공사다 하면서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마 제가 본 10이면 9 이상 우리가 그때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이런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사초만 했습니다. 그리고 간뚜껑을 덮인 뒤에
실록을 편찬했고 또 다른 왕이 나오면 또 심지어 실록을 재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왕조 국가니까. 예. 그런데 제 얘기는 바로 그런 20년, 30년을 마치 역사인 양, 그건 저는 사회과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문화도 있고 지리교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뭐 합니까? 거기에 다 내용을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역사인 양 당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시각으로 가지고 여당하면 여당을 편들고 야당은 야당 쪽 색깔을 가진 교과서를 편드는 이런 교과서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역사학계에서 우리 역사책에는 20년, 30년 안의 역사는 없다. 이렇게 되면은 정권의 그런 어떤 이 편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학계가 이런 것을 논의를 진지하게 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정치적 외풍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역사 교과서에서 당대사를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한국의 지금 현재 민주화된 뭐 완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민주화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7년 6월 항쟁 이해 없이 되겠어요? 1981년 5.18 민주화 운동 이해 없이 되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정권 교체 측면에서 보면 평화적,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불과 1997년 정도로 보면 불과 한 20년 전 이야기란 말이죠. 역사가 아까 어떤 패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학생들에게도 내가 누구냐, 우리 사회가 어떤 지금 그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배우는 거란 말이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고 발전적인 방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런 그 시각을 보여주는 게 역사 학습인데 그런데 당대사 한 20년 역사를 재고가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결국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국 이제 역사 교과서 이 논란의 해법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가르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양한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역사 교육이 논란에 대한 어떤 해법이랄까요?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진 대표님부터요. 아니, 그 전에 이 역사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말을 자주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팩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다양성이면 좋은데 팩트는 그대로 있고 문제는 이 팩트 자체를 완전히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무슨 뭐 이제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1947년 11월 4일 날 그래서 유엔 결의에서 하는데 이걸 그냥 남한 단독 정부만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왜곡을 시킨다든가 아까도 또 많이 나왔지만 토지개혁 북한의 토지개혁을 미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그리고 또 반미 교육을 시킨다든가 반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문제는 이러한 팩트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그걸 다양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 자라는 애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는 국정화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예, 물론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해서 교육 관리가 혼자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좌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뭐 초빙이 될 거고 우파적인 시각도 초빙이 돼서 아마 디베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할 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국가에서 하나된 통일된 어떤 사관을 정립을 해서 통일된 사관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무리 발언이다 보니까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호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오늘 논의들이 좀 건설적으로 종합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국정화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초중고의 교육적 과정을 그 위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 또 교육 내용을 어떻게 적정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고 정말로 역사를 걱정하신다면 7차 교육 과정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은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업 시수만 놓고 보면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역사 교육 자체가 7차 시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그 역사는 학생들이 배우는 시수가 절반밖에 안 된다고요. 역사 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계속 역사 교육 과정을 축소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담론화하고 논의하고 해서 정말로
건강한 역사의식을 갖는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 키워낼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더 돼야지 체제를 국정화로 할 것이냐 검인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 이미 낡은 것이고 이미 철이 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우재 교수님 마무리 말씀. 네, 지금 뭐 초등학교도 국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회과의 일부로 사실 교과서가 엉망입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라지만은 한국사랑 세계사가 사실은 물과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지금 이 모양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검정교과서의 왜곡이나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는 그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를 편찬하는 기관이니까 거기에다가 초등 역사 연구실, 편찬실, 중학교 교과서 편찬연구실, 고등학교 편찬연구실을 둬서 아예 상주 연구원들을 10여 명 확보하고 그리고 중견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을 확보해갖고 정통 한국사 교과서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 길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교육부라든가 청와대가 아주 극소수 일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마 결정을 못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모여갖고 감론널박하면서 사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끼어들 필요가 없죠. 그걸 하면서 아마 정통적인 사관에 따라서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초본을 가지고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것을 다 띄워주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그 8.15든가 6.25를 겪은 그 세대들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저는 정통 한국사 교과서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여러 차례 그 해마다 수정해서 재판, 3판, 10판, 15판, 20판 해서 이거야말로 한국의 정통 교과서다라는 것으로 다듬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에 있어서 이번이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홍영기 교수님. 저는 우리 오늘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많이 했지만 가장 위험한 말씀을 지금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구려 시대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기술하려고 하면 강개토 대왕을 갖다가 초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모두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후 역사는 항상 현재의 그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등장할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재창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필자들이 나이가 젊다 어리다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서 실질적으로 저는 역사교육이 제가 철학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이긴 합니다만 역사교육 확장에 찬성하는데요. 이걸 입시 과목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반대인데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생생한 역사교육을 통해 갖고 1학년 때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2학년 올라갈 때 일종의 대학 입학 시험을 칠 수 있는 아주 그 나름대로의 자격으로 그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역사를 갖다가 시험을 치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검정을 올리자.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국정화에 대한 논란 지금 당장 중지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거 이외에 달리 지금 현재로서는 국정화 논쟁이 여기에 기여할 바가 없습니다. 네, 오늘 토론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내달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역사교과서 논란 언제까지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해봤지만 어려운 문제, 이 반복되는 문제를 쉽게 풀 묘수는 없습니다. 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더디지만 점점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생방송 EBS 교육대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